자네가 날 좀 도와줘야겠어. 전장군. 나중에 법 고쳐서 2번 한다고 하네. 그러니 자네가 이해해 줘. 7년이면은 4년 연임해서 딱 1년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걸 국민들이 장기 집권이라 생각할까 그게 문제지요. 이봐, 6년이면 말이야. 들어가서 1년, 나올 때 1년 떼고 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4년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년쯤은 돼야 뭔가를 해놓고 나올 수 있지 않겠어? 자네가 날 도와줘. 내 다음은 자네가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가면은 혁명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잔말 마라! 7년 뒤에 내가 다시 집권을 하려고 한다면 그땐 자네들이 날 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축하드립니다. 카카, 뭐야? 국보회가 통과됐으니 대통령이 되신 거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아이 친구 하여튼 자 들어가자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왕이 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를 성공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떠들어대다가도 그저 밥만 먹여주면 조용해지는 것이 국민들 아닙니까? 경제를 성공시키면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우뚝 서지게 될 겁니다. 김 국장이 날 좀 도와줘야겠어. 5공화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역임했던 그는 전두환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면서 5공화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해 나갔다. 청렴한 성품,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던 김재익과의 만남은 전두환에게는 최고의 행운이었다. 우선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물가? 임금이 100원이 올랐는데 물가가 200원 오르게 되면 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뭐 결과적으로 손해 아니야? 그렇습니다. 일단 물가를 잡아야 서민 경제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성공적인 경제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는 셈입니다. 물가라. 그건 뭐 경제도 별게 아니구만 그래. 응? 오늘은 자술서 몇 장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피차 다 아는 처지. 이미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을 텐데 손만 아프게 뭘 쓰고 말고 하나. 자네들도 이런데 힘 뺄 거 없어? 상부에서 주는 대로 받아오게. 내가 사인이나 해줄 테니까. 당신은 분명히 죽습니다. 지난번 자술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문 때문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일단 서명을 한 이상 재판 같은 건 요식 행위일 뿐입니다. 이대로 재판에 가다간 사형은 거의 확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이 되기를 단념하고 조용히 살겠다고 각서만 쓰면 목숨은 건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어떻겠어? 지금 협박하는 거요, 회유하는 거요. 우리한테 협조할 마음이 있으면 회유고 없으면 협박이겠지요.
없소. 또 봅시다. 혹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오? 어찌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5월 17일 밤 11시경에 구속된 김대중이 광주 항쟁을 알 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광주 사건을 조종한 배후 인물로 몰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때부터 김대중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죽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I think General Chun has become overly dictatorial. I think it's time that we remind him that we outrank him. Wouldn't it be more effective if we exert pressure on the Korean economy? You're righ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quested loans from the Asian Development Bank. What if we took measures to withhold that? That's a great idea. I can't wait to see the reaction of General Chun to that one. 뭐야? 도대체 미국이 왜 그런다는 거야? 아시아개발은행은 미국 통제하에 있는 은행입니다. 결국은 사령관님을 겨냥해서 압박하려는 수작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선 중이라며. 그 인기 없는 카터가 물러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한국에 대한 정책도 밝힐 테고 말이야. 사령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에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미 국민들은 보수적인 만큼 카터가 재집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공화당의 레이건이라면 몰라도 카터는 최규하 대통령 같은 민간 정부를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최규하를 끌어내려야 돼. 김정열. 그는 박정희의 일본 육사 선배 출신으로 1957년에 이미 국방장관을 지냈고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총리를 역임했던 보수 우익의 대표 주자로 전두환 노태우 그룹인 하나회의 오랜 후원자였다. 지금 이 나라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의장님께서 저희들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최규하 대통령께 하야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짐작은 하고 있었네. 하지만 전 장군, 정치가 그리 쉬운 건 아니야.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하야만 설득시켜 주신다면. 세상살이가 참 묘하구만. 응?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서 하야하라고 설득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오늘 똑같은 부탁을 받으니 말이야. 응? 임야며 건물이며 현금 달러까지 김 총재님의 재산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소문만 하진 않더군요. 꽤나 고생들 했구만.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헌납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조건들도 몇 가지 붙었으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나리가 누 같은 놈들!
이 정도면은 총재님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끝내시죠. 계엄사령부는 지난 5월 17일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으며 시대를 이날 계엄사는 김종필, 박종규, 이후락 등의 재산 중 853억 원을 부정축제액으로 발표했다. 이는 광주 문제와 김대중을 내라는 모르는 데 대한 부담감을 상쇄시키기 위해 신군부가 마련한 정치권 숙청 작업의 시작이었고 5공화국 특유의 일벌백계식 공포정치의 서막이었다. 내 용무가 있어서 왔소. 용무요. 어서 말씀해 보시게나. 자네 이젠 여기서 내려오게.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있어 봐야 앞으로 좋은 일이 없어. 그러니 나가자고 여기서. 보안사람 가실대. 형님. 아무래도 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 얼굴이 영 어두운 게. 권 처장, 예, 창당 준비는 어떻게 되나? 예. 처음엔 뭐 사람들이 몰리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정치를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정치 좋아하는 국민들도 아마 없을 끼야. 원래 먹을 게 있는 곳엔 파리들이 들끓게 돼 있어. 어중이 떠중이 모이지 않게 잘 속관해. 예. 근데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창당에 노하우가 없는 우리로서는 돈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조직과 자금력을 확실히 갖춘 인물을 영입하는 길만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창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존의 정치인들을 끌어들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지. 그건 안 될 말입니다. 기존의 정치인들 해봤자 결국 공화당이나 유정의 인사들일 텐데 우리가 유신의 후계자입니까? 유신의 인사들을 끌어들여서 우리의 색깔을 희석시킨 건 좀 안 됩니다. 앞으로 내가 이 어째야 되겠노? 전장군 옆에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군에 그냥 남아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정치판이라는 데가 언제 무슨 사고가 터져서 옷을 벗게 될지 모르는 데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인자라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될 우려도 있고요. 그러면 대권에 도전하기도 전에 낙마할 가능성이 큽니다. 군에 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도 그게 맞을 것 같아. 내가 군을 장악하고 있어 전 장군도 나를 쉽게 보지는 못할 끼고. 일단 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쪽 인물을 몇 명 심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정치판하고 연결고리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이고, 샤. 네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잘한. 허주 김윤환. 그는 대통령들과 인연이 깊었다. 박정희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전두환 노태우와는 친구였고 김영삼은 그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다. 김윤환은 킹이 아니라 킹메이커의 자리를 선택함으로써 탁월한 권력의 조율사 역할을 하며 늘 정권의 정점에 서 있었다. 사령관님. 왜? 지금 창당 작업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권 처장, 김윤환 의원, 권익현 선배, 판이 너무 복잡합니다. 창당 쪽은 자네들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그쪽 일이 늦어지면 결국 전체 일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알았어. 혁명의 대의와 명분을 이야기하며 전두환과 대립했던 허화평과 허삼수.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의 부재를 국가의 위기로 생각했던 그들. 하지만 그들은 애초부터 혁명가가 아니었다. 단지 또 다른 절대 권력을 꿈꾸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의 혁명은 그들만의 혁명일 뿐이었다. 당신들 너무 엄청난 짓을 했어. 무슨 말이요? 왜 이 나라를 피로 물들게 했느냐 말이다. 그리고도 너희 놈들이 이 나라에서 앞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 같은 철면피들한테 협력을 할 바에는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오. 결국 목숨이 아깝지 않다 그 말이지요. 잘 알겠소. 그런데 김 선생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 역사는 언제나 승리자의 편이었어. 대형사는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방공법, 조약관리법, 대원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개헌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리로 미셨습니다. 내가 정치 20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게 국민들 같지만은 국민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요. 그래서 선배님께 조언을 좀 부탁드리려고 뵙자고 했습니다. 보아하니까 당신은 전 장군 다음으로 이인자 같은데 날 보면 알겠지만 이인자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오. 내가 박 대통령 치하에서 가택수색을 당한 것만 9차례입니다. 전두환이가 밉지. 뭐 내가 당신까지 미워할 게 뭐 있겠어. 해서 내 말인데 앞으로는 전 장군하고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함께 가시오. 그게 권력을 이어받는 것이오. 표정을 들켜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전 장군이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이라도 비치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는 세력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테니까 말이오. 전 장군의 마음에서 멀어지면은 결국은 권력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오.